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의 어떤 근본 철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 실제로 지금 암호자산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호재를 쫓거나 아니면 정보를 탐색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런 근본이 되는 철학이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어야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특히나 제게 많은 영감을 준 그런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워드 막스라던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분들이 쓴 책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이런 책들 말고도 월가의 영웅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언스크립티드 이런 것도 저는 재밌게 봤고, 다양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쓴 이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워렌 버핏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워렌 버핏이 가장 신뢰하는 투자자가 하워드 막스라는 말을 했었는데,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읽는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펀드사 오크트리 캐피털의 회장이자 살아있는 월가의 전설 하워드 막스, 레이 달리오도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레이 달리오도 하워드 막스는 금색이 가장 뛰어난 투자자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찰리 먼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잖아요. 거기 부회장 되는 사람도 하워드 막스의 가르침을 통해 명쾌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하워드 막스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책을 읽을 때쯤에 비트코인을 접했고 비트코인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실패 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르내리는 시장의 사이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은 여름보다 춥고 낮은 밤보다 밝다. 이런 생활의 사이클은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이게 비트코인, 이 사람은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하던 사람인데 비트코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하워드 막스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 모든 자산은 다 사이클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그 사이클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책 중에 이제 부의 대절벽이라는 거는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도 무슨 주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투자를 연구하는 사람과 주기를 연구하는 사람, 이 둘이 어떤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영감을 많이 얻었고, 조금 이제 이야기가 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 하워드 막스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보통의 투자자는 사이클의 본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뭔가를 투자하면서 이 사이클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이클의 본성이 무엇인지 아는 투자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댓글들도 다 하나하나 보는데, 이런 어떤 사이클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면 사실 서로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공감이 잘 되지 않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우선 받아들이셔야만 제가 그리는 차트라던가 그런 게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를 제가 그리잖아요. 이런 차트를 그리는 것 자체가 지금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랑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차트랑 테슬라가 다른 종류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다. 이게 저는 그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이 시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제 차트라던가 제 방송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보통의 투자자는 여러 사이클을 겪어볼 만큼 충분히 오래 투자하지 않았다. 맞죠? 대부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2015년도였어요. 그때는 이제 한창 주식 투자도 하면서
뭐 테마주도 쫓아다니고 뭐 이제 방산주 투자해서 돈 날리기도 하고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한테도 제가 속아가지고 무료 리딩방에서 리딩 받다가 막 그때 당시에 한 50%다 날리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게 다 쌓여서 제가 지금은 이제 능동적인 투자자가 된 거니까 뭐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6년 차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사이클을 겪어보지 않았고 이제야 막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투자자는 금융사를 읽지 않아서 과거의 사이클에서 가르침을 얻지 못한다. 실제로 이건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던가 그런 온도,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 제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트코인 투자한 지는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1년 반 동안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 그런 온도차,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배운 게 진짜 많았어요. 그런 것들도 시장에 오래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스스로,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보통의 투자자는 반복되는 패턴과 그 이면의 이유에 주목하기보다는 주로 분리된 사건의 측면에서 투자 환경을 본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냥 하락할 때가 돼서 하락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유를 막 찾아요. 근데 이유가 없어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행적으로 그 오른 것에다가 막 사건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급락했어요. 급락한 다음날 방송에서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막 이제 가져다 붙이는 건데, 물론 그런 게 되게 흥미롭고 되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라는 것, 투자에 있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기 전에 말을 했으면 모를까, 떨어지고 나서 말하면 마음만 불편해지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어떤 그런 얘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사건의 측면에서 투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반복되는 패턴이라던가 그 이면의 어떤 거시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워드 막스가 쓴 글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의 투자자는 무엇보다도 사이클의 중요성과 사이클이 행동 지침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않는다. 그냥 아예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가 이 마켓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써놨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투자를 할 때 진짜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승 국면의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한번 볼게요. 아니면 테슬라로 한번 봐볼까요? 맨날 비트코인 차트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상승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초입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서부터 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이게 마지막인지 초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그리고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변화되는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잘 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승 초입이냐 막바지냐 라는 걸 봤을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채널을 깨지도 않았고 채널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이 초입인가 막바지인가?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라면 초입이죠. 당연히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특정한 사이클이 한동안 상승해온 경우 위험한 국면인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전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은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을 늘리는 게 좋은 시점이다 라고 하락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상승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현황이 위험한 국면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 1, 2년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이 초입 구간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험한 국면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이러한 분석, 그러니까 단기를 보냐 장기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제 얘기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투자자들의 행동이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한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욕심을 막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떨고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공포에 사야만 한다,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위험을 감수해야 될 지금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각자 판단해야 될 몫이지만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냥 미적지근합니다. 가격이 왜 이 모양이지? 다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오히려 매수를 한다면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반응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에 따라 일어난 일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었는가, 가격이 너무 비싼가, 냉각되었는가, 그러므로 가격이 싼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이 과열되었는가를 보면 지금 이 분홍색 구간은 가열된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가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리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이러한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과매수 구간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팔고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고려했을 때 사이클에서 현재 우리 포지션은 방어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공격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는 클레이튼이나 오르비체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클레이튼에 대해서 뭐 엄청 좋게 생각한다라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클레이튼을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지금 클레이튼은 공격 구간이라는 거죠. 방어 구간이 아니라. 굳이 방어를 할 거였으면 여기서 했어야지 왜 여기서 내려와서 방어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돈 계속 잃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팔지 못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더 사는 게 맞지, 파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공격과 방어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도 앞으로 제가 방송하는 것들도 더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어렵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방송을 한 번 더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